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크게 빠지면서 시장이 간만에 큰 하락세를 보여주었어요. 테슬라도 이에 따라서 2%대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주가는 하락했지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에게 있어서 특이점이 온 것 같아요. 앞으로 테슬라 주가를 가장 크게 떠받쳐줄 이 옵티머스가 새로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점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올해 테슬라 주가를 하락시킬 만한 한 가지 우려사항이 있죠.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41%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크게 오르면서 기업과 미국 정부의 부담감을 올려주고 있죠. 아무래도 자본의 조달 금리가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미국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기술적 하락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최근 이렇게 급하게 V자 반등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음봉이 나오면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최근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했지만 큰 여파는 없었는데 참 며칠 뒤에야 그 여파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큰 원인은 나스닥 주가가 전고점이었던 2만 선에 가까워지면서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간만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고 많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18,000선을 그래도 지지 라인으로 삼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다우나 나스닥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도 2%대 하락을 보여주었고 구글만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구글 오늘 2.87% 상승을 했습니다. 구글이 상승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어요. 최근 한 달간 종목별 수익률을 보면 빅테크들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40%나 한 달간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엔비디아도 33%, 마이크로소프트 23%, 메타도 27%의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구글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은 10%대 상승밖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대부분 AI 기술에서 앞서가는 회사들이 최근 한 달간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애플과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지금 AI 기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점이 주가 반등을 어느 정도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구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AI 기술을 열심히 발전시키고 있어요. 제미나이라든지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대밖에 상승을 못한 게 자, 오늘 반등세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2.87%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구글은 검색 시장의 최강자죠. 자사 검색 서비스의 인공지능 기술인 AI 모드를 선보이면서 AI 검색 시대를 본격화 선언을 하고 있어요. 구글의 그간 반등이 약했던 건 오픈 AI, 챗 GPT 등 대화형 AI 서비스가 급부상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잃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글에서 공개한 동시 통역 영상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영어와 스페인어를 동시 통역해주는 장면인데요. 영어로 말하니까 바로 스페인어로 동시 통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스페인어를 쓰시는 분이 스페인 말을 하지만 영어로 바로 지금 번역 동시 통역을 해주고 있죠. 굉장합니다. 네, 다시 한번 스페인어가 동시 통역돼서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미국 증시는 현재 금주는 이렇다 할 매크로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역시나 다음 주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 주 28일에 FOMC 회의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아무래도 28일장 미국장이 마감이 되고 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나스닥이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끝난다라고 하면은 반등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9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매수 찬스가 있을 수 있고요. 9월까지 좋은 주식을 잘 매집해 나간다라고 하면 9월부터는 미국마저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가면서 일단은 하반기 특히 연말 주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의 하락과 함께 테슬라도 2.68% 하락한 334불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최근 일론 머스크는 6월 말 정도에 로보택시를 공개할 수 있다. 로보택시 사업을 런칭할 수 있다. 초반에는 10대, 20대 수준으로 좀 안정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일단 로보택시 출시 전까지는 주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로보택시 출시 이후에 언론들의 반응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일단은 텍사스 오스틴의 일부 한정된 지역만 10여 대의 수준으로 미약하게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언론들은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문에 서서 뉴스에 팔자라는 것처럼 로보택시 출시 이후에는 주가가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만 우리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자, 옵티머스가 춤만 추는 것이 아니에요. 최근에 춤추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지만 각종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리도 할 수 있고요. 자,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지금 다 해내고 있는데요.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캐비넷을 열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를 쓸 수도 있고 커튼도 칠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직접 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사람의 동작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자, 금주에 젠슨 왕이 이런 말을 했었죠. 현재 대부분의 로봇 시스템은 너무 낮은 볼륨을 가지고 있다.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현존하는 로봇들은 이렇게 로봇팔로 대변이 되는 로봇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로봇들은 연간 수십만 대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방금 보셨던 옵티머스 로봇은 달라요. 젠슨왕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만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자, 앞서 보셨듯이 이 옵티머스 로봇은 정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범용 로봇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점은 마지막에 나왔던 멘트예요. 자, 이러한 동작들 하나하나는 인간이 원격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인간이 출연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만을 보고 학습이 가능해진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어요. 새로운 작업을 배우는 것이 훨씬 빨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매트릭스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새로운 무술을 배울 때 그냥 머릿속에 프로그램만 다운로드 받으면 바로 동작을 익힐 수 있었죠. 그러한 영화와 같은 상황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사람이 테슬라 직원 같아요. 요리하는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머리에다가 카메라를 단 거예요. 자, 1인칭 시점에서 동영상을 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동영상을 옵티머스 두뇌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다양한 영상을 계속해서 옵티머스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실제로 많은 업무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 영상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1인칭 시점의 영상은 세상에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인터넷상에 있는 영상은 유튜브에 가장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유튜브 영상은 3인칭 시점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관찰 예능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이 나오는 이런 3인칭 시점의 영상이 되겠는데 이 3인칭 시점의 영상을 보고 옵티머스가 동작을 따라할 줄 알아야 돼요. 옵티머스 팀 수장인 밀란 코박에 따르면 최근 이 방법에 대한 돌파구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학습의 상당 부분을 동영상에서 로봇으로 직접 전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유튜브 영상 3인칭 시점의 영상을 옵티머스 머리에 넣어주면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셀프 플레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혼자 유튜브 영상을 보고 반복 학습을 하면서 동작을 마스터하는 단계로 나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옵티머스 로봇이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없겠죠. 인간의 모든 업무를 따라하고 마스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를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젠슨 왕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의 가치를 50조 달러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장이 1.7조 달러 수준입니다. 얼마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큰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일론 머스크도 이 시장의 크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역시 이 옵티머스와 로보택시의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중요한 건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뿐이라고 여러 번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가 테슬라의 미래 재무 구조를 좌우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통한 수익이 테슬라의 재무 구조에 반영이 되면서 수익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티핑 포인트가 나올 예정에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하루 이틀 내년까지 보고 테슬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2030년까지는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지금 옵티머스에서 특이점이 나오고 있어요. 티핑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장 속도가 어마무시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앞으로 5년간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수익을 30배 정도 올려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1분기 테슬라의 그로스 프로핏 매출 총이익은 3빌리언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2029년 4분기가 되면 91빌리언까지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무려 30배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보면 여기 주황색까지는 테슬라의 기존 레거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사업까지만 되겠는데, 이 녹색부터는 바로 테슬라의 차세대 사업인 사이버캡과 옵티머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9년이 되면 자율주행 사업이 절반, 옵티머스가 절반을 차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수익이 30배 성장하면 주가도 30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현재 잘 마련을 해두고 있죠. 옵티머스의 기술도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테슬라의 이 굵직굵직한 사업 하나하나는 미국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일론 머스크는 이제 도지에서 나와서 테슬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워싱턴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도 지금 테슬라에 상주하면서 새로운 모델과 자율주행, 옵티머스 기술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데요. 여기 익숙한 분이 한 분 보이죠? 바로 미국 교통부 장관 션 더피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바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어제는 테슬라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테슬라에 방문하면서 이렇게 말을 남기고 있어요. Welcome to Tesla, it's beautiful. 자, 아름답다라고까지 테슬라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미국 혁신의 최전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AI 기술, 자율주행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 싸울 대항마가 테슬라라고 계속해서 여기고 계신 분이죠. 자, 테슬라가 미국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이 속해 있는 미국 교통부는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곁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하루빨리 자율주행 기술이 미국 전역에 보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자, 테슬라 본사에 방문한 션 더피는 CNBC와 인터뷰를 갖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단일 규제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자, 일론 머스크의 최근 인터뷰 발언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내년 말이 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수십만 대, 수백만 대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이 규제 완화를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 AI팀 수장인 애숍 부사장 역시 션 더피 방문에 환영을 표현하고 있고, 아무래도 션 더피가 미국 교통부와 NHTSA가 테슬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힌 것 같습니다. 애숍 역시 교통부와 NHTSA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 전역을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교통의 새로운 물결을 열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미국 전역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내년이 되면 정말 미국 전역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전역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수십만 대, 수백만 대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기타 레거시 카메이커들이 테슬라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이제는 자율주행이 안 되면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서 코닥이 망했고 스마트폰이 나와서 노키아가 망했듯이 우리도 그런 수순을 밟을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테슬라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부터 내년 중반까지가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적기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기대감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 테슬라 주가는 내년 중반까지는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다시 한번 테슬라의 한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올해 1분기 테슬라 판매량 굉장히 안 좋았었죠. 일단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상에 따르면 2분기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2분기는 판매량이 충분히 올라와야지만 테슬라 주가가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1분기 때 신규 모델 Y 램프업이 마감이 되었고 2분기 때는 테슬라 판매량이 조조하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 변명할 거리가 많지 않아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수요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 숫자적으로 역성장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과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클 수 있습니다. 자, 작년 2분기에는 테슬라가 44만 4천 대 정도 판매를 했었는데요.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올해 2분기 판매량 예상량이 35만 대에서 39만 5천 대 사이로 보고 있어요. 최대치도 39만 5천 대니까 작년 대비 약 거의 5만 대 정도 빠지는 모습입니다. 최대치도 이렇게 낮다라는 거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전체 판매량도 164만 대로서 전년이었던 2024년 179만 대보다도 약 한 15만 대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기대감에 오른 주가가 실적 발표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이 옵티머스의 미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에 따른 테슬라의 실적 성장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내년 중반까지 좋은 투자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죠. 자, 테슬라 주가는 굉장히 계단식으로 상승을 합니다. 한 5년 정도 횡보와 하락을 거듭하다가 1, 2년 만에 주가가 10배, 20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요. 자, 그러한 모습이 2030년 안에 한번 나올 것입니다. 이를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장기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